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SPM401 Heat Exchanger 열교환기 공정의 표준 시운전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앞서서 우선 쉘 앤 튜브 열교환기 구조를 공부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스타트업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튜토리얼 그리고 Heat Exchanger를 통해서 A heat exchange. 동영상을 이렇게 2분가량의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 대한 설명인데, 열교환기 자체는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유체를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열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겉을 싸고 있는 큰 통인 쉘과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수많은 튜브 번들들, 이외에도 유체를 분리하는 튜브 시트, 그리고 흐름을 유도해주는 배플까지, 또 왼쪽에는 채널 헤드와 파티션 플레이트, 격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측 유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왼측 상단으로부터 들어와서 채널 헤드 내부에 파티션 플레이트에 의해서 막혀서 곧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튜브 시트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튜브 자체가 U자 형태로 꺾여 있는데, 유체가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U자 형태에 따라서 유턴을 해서 아래쪽 튜브를 타고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쉘 측의 유체 유입을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유체는 쉘 내부를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튜브 번들과 쉘 내부에 유체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세로로 세워진 판들이 보이실 텐데, 이것이 바로 배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플의 역할은 유체가 그냥 직선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흐름을 위아래로 유도해서 튜브 번들과 더 많이 접촉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쉘을 모두 채운 유체는 최종적으로는 쉘 측 유체 유출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입니다. 이 관측 유체는 쉘 측 유체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관측 유체는 그림상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쉘 측 유체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운터 커런트 방식이 열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다음은 튜브 번들이 얇고 작은 직경의 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얇고 직경이 작은 튜브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 쉘에서 유입된 유체와 닿는 전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열 전달 효율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OTS로 넘어가서 스타트업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쉘 사이드의 유량 지역인 FIC401에 컨트롤러 모드를 오토 모드로 세팅을 해주고, 셋 포인트는 최종 목표치인 67.8까지 올려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량의 피드를 한 번에 넣게 되면 열교환기에 충격을 가해서 유체가 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0, 10, 30, 50,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 67.8까지 증가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셋포인트를 67.8까지 올려주었고, PV도 그에 맞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 공급을 통해서 피드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 튜브 사이드의 뜨거운 썰모일, 그의 핸드밸브인 HV401을 미리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를 컨트롤하는 TIC406, 이를 오토 모드로 변환해주고,
셋포인트는 20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갑자기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차가운 액체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튜브 시트 혹은 쉘 사이드에 연결된 플란지 가스켓에서 새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25, 50, 100, 150, 200 순서로 단계적으로 올려가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다음 절차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열교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튜브 측의 인렛과 아울렛의 온도 변화 그리고 쉘 측의 인렛과 아울렛의 온도 변화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즉 열을 받는 피드의 온도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열을 내어주는 튜브 사이드의 썰모일 온도는 안정적으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 절차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열교환기를 운전할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를 운전할 때는 항상 차가운 액체부터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액체부터 공급하고 나중에 차가운 액체를 넣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차가운 액체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장치에서 팽창하고 유체가 새어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가운 액체부터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열교환기의 구성과 원리 그리고 스타트업 절차까지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